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전해져 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시골 장터 근처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이만수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만수는 그야말로 기이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손을 대는 걸 주저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체면만큼은 하늘보다 높게 세우는 편이었죠. 만수의 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벼슬아치로 비록 지위는 말단 관리였지만 동네 안에서는 마치 양반인 양 행동했습니다. 어린 만수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만수에게 만수야, 절대 천한 일은 하지 마, 우리가 양반의 후손이니까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교육 때문에 만수는 인진히 일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고 특히 몸을 쓰는 육체노동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만수는 마당에 나와 팔짱을 끼고 서 있곤 했어요. 마치 어떤 중요한 벼울자리에 기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진지한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공허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집 주민들이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거나 장터로 향하는 바쁜 모습을 보고도 만수는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 부인만 혼자 고생하고 정말 한심해. 식구들은 굶어도 체면만 챙기다니 이게 뭔 소리야. 담장 너머로 동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만수는 그저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저런 상놈들이 나를 이해할 리 없지?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야. 아버지가 물려준 이 집도 제게 주어진 거고 부인이 좀 더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만수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복녀와 10살 된 딸 봉순이었어요. 복녀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집에 올 당시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지만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집안일을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려도 복녀는 한마디 불평 없이 온 집안의 살림 사업을 혼자 떠안고 버텼습니다. 복녀의 하루는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음으로는 딸 봉순이를 깨워 옷을 갈아입히고 또 남편 만수를 깨워야 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아침 먹고 글 공부하러 가세요. 복녀가 조심스럽게 깨워도 만수는 자직 이른데 뭘 그렇게 서두르는가? 나는 바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불쾌하다는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복녀가 사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떡장순의 절구통을 닦아주는 풍팔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절구통 안에 딱딱하게 굳은 떡가루를 하나하나 긁어내는 힘든 일이었죠. 매일 장터에 도착하면 떡장수 김서방은 항상 미안한 표정으로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러 나왔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복녀는 일이 많은데 어쩌죠? 김서방님, 오늘은 몇 개나 있나요? 어제는 손님이 많아서 스스개나 됐는데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20개의 절구통을 닦으려면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절구통에 달라붙은 떡가루는 새로 산 쏠로 아주 세게 긁어내야 했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쏠로 비벼낸 뒤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손이 다 터지겠어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복녀는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포기하면 가족이 굶게 때문이었죠. 매일 이 힘든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건 품삯큰 쌀 한 대와 엽전뿐이었고 그 돈으로는 겨우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만수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도 복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만수는 여전히 마당에서 하늘의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온몸에 떡가루를 묻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걸 보고도 그는 한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 봉순이가 천진한 목소리로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일하러 나가세요? 아이의 눈에도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만수는 딸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봉순이는 다시 물었어요. 어떤 큰 일이요? 만수는 글 공부를 해서 할아버지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절구통 닦는 일 같은 건 천한 여자들이 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복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버티는 일을 천하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원망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날 복녀가 절구통을 닦다가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라고 고통스럽게 소리치는 복녀는 수년간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다가 허리뼈가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아픔이라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그날부터 복녀는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집안에는 점차 먹을 것이 떨어져 갔습니다. 만수는 이 상황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봉순이가 배고파하며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뭐 먹어요? 배고파요. 만수는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엌을 뒤져봐도 쌀 한 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봉순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절구 닦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굽는 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딸의 순수한 목소리가 마치 칼처럼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체면 때문에 가족을 굶게 하는 자신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 집을 위해 뭘 한 건가 라는 자책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수는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아내의 소리와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달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을 때 복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못 주무세요? 허리 통증 때문에 뒤척이다가 남편이 깨어있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만수는 부인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복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지만 어딘가 따뜻했죠. 미안해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 서방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복녀가 말했지만 만수는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만수를 복녀는 처음 봤습니다. 언제나 자존심만 앞세웠던 남편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새벽이 되자 만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고 봉순이도 곤히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수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내가 맞나? 자존심 하나로 모든 걸 망치고 있잖아.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도 체면만 챙기고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뜨자 만수는 마음속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녀가 어제 가져왔지만 다 닦지 못한 절구통이 마당 한 구석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만수는 그 절구통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딱딱하게 굳은 떡가루가 통벽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긁어보려 했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복녀가 늘 하던 대로 물을 부어 불려야 한다는 걸 떠올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절구통에 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자 소름이 돋았고 머리까지 아련한 기분이 들었죠. 복녀가 추운 겨울에도 이런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녀에 대한 고마움과 죄책감이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만수는 소를 들고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익혔고 떡가루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 절구통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마음도 함께 말끔히 씻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그때 봉순이가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절구통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대신 절구통을 닦고 있단다. 정말요? 아버지도 할 줄 아세요? 만수는 웃으며 몰랐는데 해보니 할만하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하나의 절구통을 깨끗하게 닦아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복녀가 하면 3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만수는 서툴러서 2배의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2번째 절구통을 닦을 때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제는 참을 수 있었어요. 어머, 서방님 뭐 하고 계세요? 그때 복녀가 깨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문틈에 기대서 남편을 바라보았죠. 부인이 아프니까 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만수가 대답하자 복녀는 아이고, 서방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얼른 들어오셔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소. 가족이 굶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고 확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복녀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만수는 3개의 절구통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겼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마음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뿌듯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절구통을 가져가면서 오늘은 참 깨끗하게 닦아졌네요. 아주머니가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자주머니가 아니라 제가 닦았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김서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어머, 직접 하셨다고요? 네, 왜 부인이 아프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만수가 말하자 김서방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남자가 직접 절구통을 닦는 건 그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가족이 중요하긴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쌀 한 대와 엽전을 주었을 때 만수는 그 품삯을 받아두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벌어온 첫 돈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만수는 직접 밥을 지어 식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밥맛이 어떠세요? 저는 맛있는데요. 봉순이가 물었고 복녀는 웃으며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한데 왠지 모르게 정말 맛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고통보다는 남편의 변화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만수는 복녀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허리 통증으로 쉽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앞날을 위해 절구통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방님, 복녀가 잠결에 물었을 때 만수는 장터에 가서 김서방한테 오늘 일감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복녀는 아직 걱정했어요. 아이고, 서방님이 직접 나가시다니 사람들 시선이 어떨까요? 하지만 만수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중요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고
이 말을 듣고 복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변화를 확신했기 때문이죠. 장터로 가는 길에 만수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칠 경우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걱정도 했지만 딸 봉순이가 배고파하며 눈을 감추는 모습을 떠올리면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김서방은 이미 떡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다가가자 김서방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아이고 어르신 직접 나오셨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부인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절구통 있습니까? 만수가 묻자 김서방은 웃으며 물론이죠. 어제 장사가 잘 돼서 15개나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죠 라고 말하며 만수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집에서 연습한 덕분에 손놀림은 어제보다 훨씬 능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남자가 직접 절구통을 닦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정말 낯설었기 때문이죠. 저기 보세요. 저 어르신이 절구통을 닦고 있어요. 참 특이하네요. 원래 저희가 부인이 하던 일인데 왜 지금은 아저씨가 하고 계세요? 몸이 아픈가 봐요.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만수는 이제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더 정성스럽게 절구통을 닦았어요. 물에 불린 후 솔로 꼼꼼히 문지르고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는 과정을 반복했죠. 한참이 지난 뒤 다른 떡장수 박서방이 다가왔습니다. 김서방, 저 사람이 누구요? 왜 저렇게 혼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김서방은 박서방에게 저는 이만수 어르신이에요. 부인이 몸이 아파서 대신 나오신 거예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데 뭐가 안 되겠어요. 라고 설명하며 만수를 옹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만수는 속으로 김서방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것까지 따지고 있겠어요. 김서방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만수가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절구통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 서방님 손놀림 좀 보세요. 정말 깨끗하게 닦네요. 아주머니가 하던 것보다 더 꼼꼼한 것 같아요. 남자라서 힘이 좋으니까 떡가루가 더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칭찬 소리를 듣자 만수의 어깨가 살짝 으쓱했고 자신감도 점차 쌓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봉순이가 장터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걱정돼서 왔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만수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 봉순아. 아버지가 생각보다 튼튼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봉순이는 절구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아버지가 정말 절구통을 깨끗하게 닦으셨어요. 그녀의 신기한 표정을 보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었고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귀여운 아가씨,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누군가가 말했을 때 봉순이는 자랑스럽게 네.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라고 대답했고 만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른 떡장수들도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이만수 어르신, 우리 절구통도 좀 닦아주실 수 있겠어요? 품삯은 김서방님하고 똑같이 드릴게요. 물론입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5개 정도 돼요. 일감이 늘어났지만 만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더 생겼고 허리도 더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 버틸 수 있었죠. 해가 질 무렵 만수는 스스개가 넘는 절구통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 양은 평소 복녀가 하던 일의 2배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서방이 품삯을 주면서 묻자 만수는 확실히 내 부인이 몸이 나아질 때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밥맛도 훨씬 좋아졌고 복녀와 봉순이의 웃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이제야 알았어요. 체면보다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손으로 벌어온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존심이라는 걸. 집에 돌아온 만수를 보자 복녀는 크게 놀랐어요. 그의 옷은 물에 젖어 떨어지고 손가락 끝에는 새로 생긴 물집이 또렷했기 때문이죠. 서방님, 괜찮으세요? 복녀가 걱정스럽게 묻자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품삯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는 주머니를 꺼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쌀 2대와 여러 개의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복녀의 눈이 반짝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하루치인데 이렇게 많이 받아오셨어요?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내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만수가 벌은 돈으로 산 쌀과 반찬이 식탁 위에 가득 쌓였기 때문이죠. 아버지,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봉순이가 엄지를 세우며 말했고 만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는 체면을 버린 대신 가족을 위해 일하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수는 점차 장터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절구통 닦는 서방이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좋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수가 열심히 절구통을 닦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얼굴을 새빨갛게 달아올린 채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할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만수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아파서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부인이 아프면 약을 사다 줄 생각을 해야지. 왜 여자 일을 하고 있느냐? 약값도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만수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어요. 우리 집안 남자가 절구통을 닦는다는 거 조상님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느냐? 조상님들도 가족을 굶기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만수를 때리려 하자 주변에서 보고 있던 김서방이 빠르게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만수 어르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요? 남자가 손에 물까지 묻히고 여자 일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요. 김서방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복녀 그 애가 우리 아들을 이런 일에 내몰았구나. 당장 가서 혼내줘야겠어.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집으로 향하자 만수는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뒤를 쫓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복녀를 다그치고 있었어요. 얘야, 큰 일을 해야 할 사내한테 절구통을 닦게 만든 게 말이 되는 것 같으냐?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렸는데도 말렸다고 해서 될 일이냐? 처음부터 너가 몸 관리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복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자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한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이 자존심도 없는 놈아.
이럴 거면 당장 본가로 들어와라. 어머님, 그건 싫습니다. 손에 절구가 묻어도 가족은 굶으면 안 됩니다. 그때 봉순이가 방에서 나와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절구 닦아서 우리 오늘 밥 먹었어요. 아버지가 절구 안 닦으면 우리 굶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녀가 굶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죠. 봉순이가 굶고 있었다고? 네, 할머니. 어머니가 새벽부터 다음 새벽까지 일했는데 그래서 병이 났나 봐요. 밥도 못해 먹었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절구 닦아서 쌀 사왔어요. 봉순이가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고 그곳에는 만수가 산 쌀 한 가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손녀가 굶는 걸 모른 채 체면만 따지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래도 남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옳지 않아. 어머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았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진정하시고요. 만수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복녀에게 따로 말했어요. 얘야, 내 남편이 장터에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게 괜찮으냐? 어머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해요. 그럴 리가 없어. 남자가 여자 일을 하면 당연히 웃음거리가 되는 법이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이 일주시는 김서방님도 다른 장터 사람들 모두 서방님을 칭찬해요. 복녀가 간절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절구 세척일을 하던 과부 옥분이가 만수를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나서니까 일감을 다 빼앗아 가는군요. 옥분이가 다른 아주머니들에게 푸념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같은 과부들이 겨우 연명하는 일인데 남자가 끼어들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해요? 라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불만이 커지자 옥분이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만수라는 사람, 부인을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서 자기가 일자리를 차지한 거래. 정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인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해서 핑계를 대고 나선 거예요. 악의적인 소문이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만수는 이런 걸 모른 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절구통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자부심을 느끼고 손에 물집이 더 생기고 허리가 아파도 가족을 위해 참았죠. 그날 저녁, 만수는 떡장수들과 논의한 뒤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잠깐 배운 목공 실력으로 절구통을 다시 갈고 물에 잘 안 썩게 튼튼하게 처리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각 절구통 바닥에 이만수 제작이라고 작게 이름을 새겼습니다. 왜 이름을 새기세요, 어르신? 한 떡장수가 묻자 만수는 제가 정성껏 갈고 닦았다는 표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서방은 이 말에 감탄하며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일이든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 후로 만수는 새로운 절구통을 다룰 때마다 이름을 새기고 매일 밤에는 기름을 발라 나무가 마르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만수의 성실함은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졌고 옥분이가 퍼뜨린 소문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장터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몰래 숨어서 만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절구통을 닦고 손놀림은 훨씬 능숙해졌으며 주변 사람들의 칭찬 소리도 들렸어요. 저 서방님 정말 꼼꼼해요. 절구통이 반짝반짝 빛나네요.
가족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듣자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복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얘야, 만수가 생각보다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잘하는 것 같구나. 어머님, 그렇죠. 서방님이 정말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욕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하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와 사위를 오해했다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누운 지 여흘이 지났으니 그만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만수는 돈을 꽤 모았고 복녀를 위해 한약까지 사다 주었죠. 하지만 복녀는 몸이 조금 가벼워지자 바느질을 해 품삯을 벌기 시작했고 만수는 여전히 딸을 돌보며 장터 일을 이어갔습니다. 봉순이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절구통을 닦아요. 라고 말하면 모두 신기해했고 만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절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아침 만수가 평소처럼 장터로 나가려 할 때 봉순이가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봉순이가 뭘 도와준다고? 다칠 수 있어? 안 돼. 절구통 나르는 일이에요. 제가 힘이 세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만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구나. 우리 봉순이가 도와주면 든든하겠네. 그날부터 봉순이는 아버지와 함께 장터에 나가 절구통을 옮기거나 물을 떠주는 일을 도왔고 사람들은 저기 봐, 절구 아저씨 딸이야. 정말 착하게 생겼네. 라며 봉순이를 귀여워했어요. 김서방은 종종 봉순이에게 엿을 사주고 우리 봉순이 아버지 도와드리느라 수고 많았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구나. 라고 말했고 봉순이는 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며칠 후 복녀가 몰래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많이 나아져 걸을 수 있게 됐고 남편과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멀리서 만수를 보았어요. 흙이 묻은 손으로 절구통을 정성스럽게 닦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큰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만수의 손놀림은 처음보다 훨씬 능숙했고 물에 불리고 솔로 문지르고 헹구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어요. 서툴렀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자꾸 흘렀고 봉순이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돕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봉순이가 도와주니까 전혀 안 힘들어. 부녀의 대화를 듣자 복녀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복녀가 만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살펴보니 물집이 여러 개 생겨 있고 손마디는 거칠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하는 일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부인이 여기에 왔어요. 그 손 참 예뻐졌네요. 복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기만 했던 남편의 손이 이제는 굳은 살과 상처로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복녀가 만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고 그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전에는 이런 일 안 하셨잖아요. 전에는 제가 바보였습니다. 가족보다 체면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만수의 솔직한 고백에 복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어머니. 봉순이가 달려와 복녀를 안았고 어머니, 허리 다 나았어요? 응, 많이 나았어. 우리 봉순이 아버지 잘 도와드렸구나.
네. 저도 절구통 나르는 거 도와드렸어요. 가족이 일터에서 다시 만난 순간 서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제 제가 할 테니 집에서 쉬세요. 아니에요. 서방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직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괜찮아요. 서방님 혼자 하시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요. 복녀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일할 준비를 하자 만수는 말려보았지만 그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습니다. 그럼 힘든 일은 제가 하고 부인은 가벼운 일만 하세요. 네, 서방님. 부부가 함께 절구통을 닦는 모습을 보자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보기 좋네요.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저런 부부가 진짜 부부죠. 칭찬 소리에 만수와 복녀는 서로 눈을 마주하며 웃었습니다. 말없이 눈을 맞추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예전보다 훨씬 깊은 사랑이 흘렀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세 사람의 모습이 정겨웠고 봉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잘할 줄 몰랐죠? 복녀는 남편이 이렇게 큰 변화를 했다는 게 신기하다며 웃었고 고마워요, 서방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아프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걸 배울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 밤,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방님, 장터에 처음 나간 날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칭찬해줘요. 다행이에요. 걱정했거든요. 나는 예전에 부인이 하는 일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편하게 모든 걸 받기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현실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했는데 미안하오. 만수의 확실한 목소리에 복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며칠 후 장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수 부부의 절구 세척 솜씨가 주변 동네로 소문나면서 다른 지역의 떡장수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소문 들었어요. 절구통 좀 닦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몇 개나 가져오셨어요? 20개 정도 되는데 품삯은 넉넉히 드릴게요. 일감이 늘어나자 만수와 복녀는 더욱 바빠졌지만 불만보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니까요. 어느 날 장터의 상인들이 모여 만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서방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상의해 본 게 있는데 절구 세척 전용 작업장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요. 어르신과 아주머니가 장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시군요. 어떤 장소인가요? 장터 구석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물도 잘 나오고 절구통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다른 상인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비가 와도 일할 수 있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일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작업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상인들의 제안에 만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기회이긴 했지만 동시에 책임이 무거웠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만수는 복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서방님 마음이 중요하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지금보다 책임이 커질 텐데. 복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고, 서방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와 봉순이가 함께 할게요. 딸의 목소리까지 섞이자
안수의 마음속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해보자. 우리 가족 함께 힘을 모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수는 작업장을 만들기로 결심했고 장터 상인들의 도움으로 공사는 금방 시작되었습니다. 벽을 칠하고 물을 연결하며 절구통을 보관할 선반도 만들었어요. 봉순이는 작업장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며 매일 설레었고 아버지, 작업장이 다 되면 저도 거기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봉순이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야. 만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며칠 뒤 작업장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한 공간에 물통과 솔, 그리고 정리된 절구통들이 놓여 있었고 만수 부부는 함께 작업장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복녀가 감탄하며 말했고 만수는 이제 비와 눈을 맞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이만수 절구 세척장이라는 이름표를 달았고 점차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옥분이도 이 소식을 듣고 만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만수 어르신, 제가도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잘못했어요. 이제는 함께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만수는 웃으며 좋아요. 함께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받아들였고 옥분이는 감사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로는 옥분이도 함께 절구통을 닦으며 장터의 분위기는 더욱 화목해졌죠. 시어머니는 작업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고 어느 날 만수에게 사과했어요. 만수야, 예전에 할머니가 잘못했어. 너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많이 배웠어. 앞으로도 잘해라.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는 다 잊어요. 만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수의 절구 세척장은 점차 유명해졌고 심지어 다른 도시의 떡장수들도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복녀와 함께 일하며 매일 행복했고 봉순이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작업장에서 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 우리 가족 모두의 덕분이야.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지? 이렇게 만수는 체면보다 가족을 우선하니 결국 더 큰 행복과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장터 주변에서 절구통을 닦는 서방의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존심은 체면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서방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요. 저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복녀의 따뜻한 격려를 받고 만수는 마음속에 맴돌던 고민을 덜고 용기를 냈어요. 그럼 해볼까요? 다음 날 만수는 장터 상인들에게 작업장 운영을 승낙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업장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장터 구석의 작은 작업장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지붕이 있어서 비와 눈을 피할 수 있고 벽면에는 절구통을 정리해서 보관할 선반도 설치되었죠. 와, 정말 멋져요. 봉순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작업장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고 복녀도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네요. 이제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작업장 개장 첫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절구 세척 전문점이라니 참 신기해요. 이 동네는 물론 옆 동네, 저 동네까지 떡장수들 다 모이겠네.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셨네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만수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녀가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서방님,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일이 잘 되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복녀의 말을 듣고 만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위를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옆을 보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시다. 옆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혼자 잘 나가려고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자는 뜻이에요. 만수의 지혜로운 말에 복녀는 깨달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 후 만수는 진짜로 옆을 보는 행동을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던 과부들, 특히 예전에 질투했던 옥분이까지를 작업장에 고용했죠. 옥분이, 일감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일해주시겠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옥분이 외에도 다른 과부들도 함께 모여 작업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여인들의 고마운 말에 만수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만수는 작업장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다음 날 쓸 절구통을 깨끗하게 닦는 중이었을 때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러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줬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움이 솟았어요. 손에 묻은 기름이 사람을 먹여 살렸구나. 만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절구통에 바른 기름이 손에 묻어 있었지만 결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름이 진정한 자존심을 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복녀가 작업장에 들어왔어요. 서방님, 아직 일하세요? 네, 내일 쓸 절구통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녀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만수 옆에 앉았고 부부가 나란히 앉아 절구통을 닦는 모습은 정말로 정겨웠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아요. 저 같은 남자와 결혼한 거요? 제대로 된 양반집 자식과 결혼했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만수가 부끄러운 듯 말했지만 복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방님과 결혼해서 행복해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행복해요. 왜요? 서방님이 진짜 제 편이 되셨거든요. 복녀의 말에 만수는 눈물이 나기 직전이었어요. 체면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진정한 남편이고 가장이 되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부인이 내가 진짜 남편이 되었다고 했다. 체면을 버렸더니 오히려 더 큰 걸 얻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작업장 운영이 한 달째 접어들자 그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어요. 다른 고을에서도 절구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만수의 겸손한 태도,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모습에 손님들은 더욱 신뢰했죠. 작업장에 일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이제 과부 3명과 호랍이 1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까 정말 좋네요. 옆에서 일하는 옥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만수를 질투했지만 이제는 그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죠. 저도 좋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러게요. 사람은 역시 함께 살아야 해요. 작업장 안에는 일하면서도 이야기꽃이 피는 화목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또 다른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작업장 수익의 일부를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로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번 돈으로 좋은 일을 해봅시다. 마을에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쌀을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만수의 제안에 모두가 즉각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도움받았으니 이제 남을 도와야죠. 그래요. 함께 나누면 더 기쁠 거예요. 그 후로 매달 작업장 사람들은 쌀과 옷을 모아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고 만수의 마음은 점차 더 넓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쏟아지다가 드디어 장터가 물에 잠기는 큰 홍수가 발생했어요. 하천수가 넘쳐나서 장터 전체가 무릎까지 차는 물바다가 되었고 상인들은 허둥지둥 물건을 챙기느라 분주했죠. 만수의 작업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놓아둔 절구통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서방님, 절구통들이 다 떠내려가요. 복녀가 급하게 소리쳤고 만수는 즉각 지시했습니다. 옥분이, 여러분. 절구통부터 건져내요. 손님들 물건이에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작업장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뛰어들어 절구통을 구했어요. 차가운 비와 물에 온몸이 젖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죠. 2시간이 지나서야 모든 절구통을 구할 수 있었지만 홍수로 인해 물이 흙탕물이 되어 절구통을 제대로 닦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서방님? 우물물을 길어와야겠어요. 만수가 멀리 있는 우물로 달려갔지만 그 우물도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고민하던 만수에게 김서방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 우물은 깨끗해요. 물을 길어다 쓰세요. 제가는 높은 곳에 있어서 홍수 피해를 안 받았거든요. 만수와 복녀, 그리고 작업장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김서방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해야죠. 손님들이 믿고 맡긴 일이니까. 하루 종일 물을 길어다가 절구통을 닦았고 평소보다 몇 배나 힘들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물이 점차 빠지기 시작했지만 장터는 쓰레기와 흙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만수는 빗자루를 들고 나서 말했습니다. 모두들 청소부터 해야겠어요. 장터를 다시 살려야 하니까. 작업장 사람들은 모두 만수를 따라 나가 장터 청소를 시작했죠. 청소를 하던 중 만수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물에 집이 잠겨서 갈 곳이 없어요. 만수는 바로 작업장으로 달려가 점심으로 먹으려던 쌀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그 후로는 할머니를 작업장으로 모셔와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고 이런 일이 하나둘 늘어나자 작업장은 자연스럽게 이재민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우리도 받고만 있을 순 없죠. 이 일을 도와드릴게요. 이재민들도 작업장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며 서로 돕는 마음이 연결되었습니다. 며칠 후 물이 완전히 빠지고 장터가 정상화되었지만 작업장에는 여전히 많은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될까요? 여기가 더 좋아요? 함께 일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이재민들의 간절한 말에 만수는 감동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일해 봅시다. 작업장은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의 대가족이 되었죠. 그날 밤, 만수는 복녀와 함께 홍수 때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물은 모든 걸 쓸어갔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남겨뒀구나. 그래요. 닦는다는 건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일이었네요. 복녀의 말에 만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었어요. 홍수라는 재난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만수의 정성 절구방은
이제 이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장터 초입에 기와 지붕을 올린 제법 큰 건물을 지었고 입구에는 정성절구방이라는 간판이 걸렸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15명이 넘었고 과부, 호라비, 나이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고용했습니다. 봉순이도 17살이 되어 가게 일을 돕고 장부 정리나 손님 맞이하는 일을 맡았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만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복녀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고 시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허름했던 작업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수많은 절구통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마침내 만수가 절구통을 닦는 모습을 보았어요. 정성스럽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죠. 만수야. 어머니, 오셨습니까? 고생 많았구나.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의 변화를 인정했고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녀가 시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차려 드렸습니다. 넌 이 힘든 일을 그저 아무 말도 아무 투정도 없고 다 해냈구나. 고맙다, 아가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복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작 나부터가 체면만 따지고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솔직한 사과에 복녀는 더욱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 시어머니, 만수, 복녀, 봉순이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한 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로 정겨웠죠. 어머님, 자주 오세요? 복녀가 정성스럽게 밥을 퍼드리며 말했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야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 잘 산다는 게 다른 게 없구나. 그날 밤 만수는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서방님? 복녀가 다가왔고 만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구통 닦는 걸 그렇게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이 일로 가족도 지키고 이웃도 도왔으니까요. 체면을 내려놓으니까 진심의 자부심을 얻으셨네요. 그래요, 부인. 체면보다 진심이 더 소중한 거였어요. 부부는 나란히 서서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내일도 절구통 닦을까요? 네, 내일도 정성껏 닦아봐요. 어젯밤의 진동이 아직 남아있는 기와 지붕 아래 절구의 담담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한 남자가 체면을 버리고 진정한 책임을 배운 변화, 가족과 함께 견뎌낸 성장, 그리고 이웃을 품은 따뜻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죠. 결코 화려하지 않은 절구 닦는 일이었지만 이 일로 만수는 집안을 일으켰고 이제는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직도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허무한 자존심보다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돕는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자존심을 만든다는 것 만수는 이 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손에 묻은 절구가루와 거친 손톱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으로 만들었죠. 우리도 때로는 체면이라는 덫을 벗어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체면이 정작 소중한 가족과 마음을 잃는 원인이 되지 않을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수처럼 용기 내어 낮아지는 길을 택해도 그 끝에는 반드시 높아지는 자존심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